자, 오늘 건강 아이콘 1부에서는 허리 디스크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굉장히 흔한 질병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치료법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럼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 허리 디스크가 하면 수술이 대세였어요. 그렇죠. 근데 거의. 요즘은 비수술적 방법 그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수술하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죠? 그래요. 그리고 옆에서 수술했다가 재발했다, 잘못됐다 이런 맞아요. 얘기들이 무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오늘 허리 디스크 치료법 다양합니다. 수술도 있고 네. 비수술도 있고 그런 모든 걸 오늘 일목요연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거 궁금하다, 관심이 생긴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을게요. 예. 02-318-6575, 서울 전화 02-318-657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도 역시 가능합니다. 샵 3772번 누르시고요. 자세하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또 전화 못지않게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 모셔봐야 되겠죠. 척추관절 전문병원의 이학선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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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환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네. 주변에 보면 왜 이렇게 많은지 지금 뭐 취재 가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그 허리 디스크 환자가 많은 겁니까? 요즘 특히 이제 운동량도 많이 부족해지고 특히 장시간 앉아서 생활한다든지 하는 평소에 이제 나쁜 자세라든지 습관으로 인해서 예. 그 디스크가 많이 증가하는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허리가 아프면 뭐 거의 디스크라고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주변에 예. 디스크 환자가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진짜로 이 병원에 계시면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세요, 원장님 어떠세요? 네. 특히 이제 그 노년층에 많던 디스크가 요즘에는 젊은 층으로도 꽤 많이 이제 확산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디스크 우리가 정말 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어떤 병인지 아시는 분들이 좀 드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병인지 우리가 알아야 또 잡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그렇죠. 뭐라고 하더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나요? 뭐 이게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자, 디스크 어떤 병인가요?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는 이제 의학 용어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진 보시면은 추간판이란 이제 척추 사이에 있는 판을 얘기하는데 네. 예, 그렇군요. 안에는 이제 말랑말랑한 수액이 있고 가장자리에 질긴 섬유태가 있는데 예. 이제 반복적인 자극이라든지 그런 그 외상에 의해서 그 수액이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는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고 약해진 섬유태로 인해서 그림과 같이 삐져 나왔네요. 튀어나오게 되면서 이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서 이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병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들어봐야 되겠군요.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음.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들을 보면서 이게 디스크라고 얘기를 보니 그 느끼는 그 고통, 그 통증 어떤 걸 보면서 디스크라고 세계 이제 생각을 병원에 합니까? 오실 정도로 심한 분들은 예. 허리 통증뿐 아니고 이렇게 엉치나 다리까지 저리고 당기는 증상 쭉쭉 뻗치는군요. 호소하시고 예. 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감각이 이제 예. 떨어진다든지 다리 힘이 빠져서 마비 증상까지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예. 허리 아프신 분들 보면 허리 자체가 아프시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지만요. 주로 보면은 다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다리 아프다는 네. 사람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아픈데 다리가 왜 아픈지 모르겠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리까지 내려가나 봐요, 그 통증이. 네. 아까 이제 사진 보셨듯이 네. 예. 신경 내려가는 통로를 이제 예. 좁게 하면서 음. 신경을 누르면서 그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예.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예. 정상 환자의 그 MRI 사진하고 네. 디스크 환자의 MRI 사진 비교했을 때 요추 4번, 5번 사이에 디스크가 파열돼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 이 뒤쪽으로 가는 이제 신경, 이 까만 신경 가닥들이 있는데 예. 이쪽을 압박하게 되면서 막혔네요.
네, 그렇죠. 많이 심한 편입니다. 예, 완전히 그 잘린 것 같은. 그러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잘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을 예.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시작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눌렸다고 그래서 엉치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다리에 이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원인은 허리였다. 뭐 이런 분들도 심심찮게 그러게 있을 것 말입니다. 같은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나이 드신 분들부터 젊은 층까지 허리 디스크 환자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오해, 또 진실, 이렇게 속설들도 좀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저희가 예. 그래서 치료법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예. 그 오해와 진실부터 좀 풀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죠? 예. 네. 자, 허리 디스크에 관한 오해와 진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예.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결국 재발을 반복하다가 수술을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디스크 재발 줄이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O와 X판이 지금 앞에 있는데 예, 뭔가요? 들어보세요. X. 아. X. 그러니까 수술을 꼭 할 할 필요는 필요는 없습니다. 없다. 재발이 계속되는데도요. 네, 재발 정도에 따라서 네. 예. 또 증상에 따라서 비수술적 치료라든지 보존적 치료로도 호전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술을 뭐 정말로 만병통치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 증상에 맞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에 네, 맞게 맞습니다. 치료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재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재발 때문에 겁이 나서 또 수술을 저기 뭐야 겁나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른 재발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군요. 그럼 좀 이따가 또 그건 말씀을 해주시고 네. 예, 다른 질문이 또 있죠. 네, 네. 예. 자, 오해와 진실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한번 볼까요? 척추 바른 세상 만들기 퀴즈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앉거나 누워서 쉬는 것이 좋다라는 건데요. 허리 디스크, 앉는 자세가 우리 직장인들이 한 번 출근하면은 뭐 하루에 거의 10시간, 12시간 가까이 앉아 있잖아요. 네. 이 계속 앉아 있는 자세가 허리에 굉장히 안 좋다 이런 말들 들어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O입니까? X입니까? 질문은 이제 네. 앉거나 눕는 자세인데 네. 사실 눕는 자세가 일단 허리 디스크에는 좋은 자세라고 또 편한 그렇습니까? 자세인데 아. 앉는 자세는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앉는 거는 X고 네, 그렇죠. 눕는 거는 O고. O고. 네, 그렇군요. 특히- 근데 앉는 게 왜 안 좋습니까? 이게 앉아 있을 때 특히 예.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앉아 있을 때 디스크 압력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서 있을 때 디스크 압력이 좀 감소하기 때문에 네. 누워 있거나 차라리 서 있는 게 디스크에는 좀 더 좋은 아니 자세라고. 앉아 있을 때 하중을 더 받는단 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게 안 좋군요. 그 요즘 보니까 무슨 뭐 서서 이렇게 근무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네. 그 허리에도 좋겠네 그렇게 하면. 예. 그러게요. 뭐 여러 예, 가지 이유가 예,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예. 또 다른 네. 질문 또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 안정을 취하면 허리 디스크 뭐 치료를 안 받아도 저절로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떻습니까? 안정을 취하면 꼭 정말 그렇지는 저절로- 않습니다. 아, 아, 네. 그렇군요. 되게 이제 디스크의 원인이 그 예. 주변의 염증과 물리적인 압박이기 때문에 예.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보존적인 치료로도 호전이 가능하지만 예. 심한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나 수술까지 이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경우하고 이걸 좀 나눠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너무 심해서 일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면 치료받아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 네. 덜 아프니까지 그 뭐야 엄살떨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나머지 질문도 네. 남아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척추 바른 세상 만들기 퀴즈입니다. 비수술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그래요. 수술적인 방법이 있고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비수술을 선호하시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비수술을 받으면 왠지 좀 재발도 잘할 것 같고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치료를 얘기할 때 네. 예.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느냐, 예. 원인을 치료하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예. 그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는 이제 대증 치료라고 해서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네. 비수술 치료는 이런 증상 완화뿐 아니고 원인 치료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원인 비수술- 치료도 네네. 가능하네요. 비수술 네, 비수술 그렇습니다. 방법으로도. 네.
그러니까 비수술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다라는 방금 질문에는 X라고. X.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네. 아무튼 그 허리 아픈 사람들 보면 그 허리 아파서 정말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을 맞아요. 많이 봐요. 그런데 허리 이 통증, 허리 디스크 치료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치료법이 굉장히 많은데 종류를 한번 볼게요. 네, 종류를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나오네요. 우선 이제 보존적인 치료 외에 예. 신경 차단술이나 이런 신경 성형술이 있고요. 예. 고주파 수액 감압술, 예. 미세 현미경 수술, 내시경 수술, 척추 고정술 이런 참 수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예. 그래요.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고주파, 고주파, 미세현미경, 내시경, 척추교정술. 척추고정술. 예. 와. 오늘 이거 다 설명해 주실 거죠? 하나씩? 예. 네. 예. 자, 이렇게 대략적인 종류를 예. 한번 살펴봤고 예.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은요. 전화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는 02-318-6575번, 02-318-6575번이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죠. 첫 번째, 예. 신경 성형술이었습니다. 예. 성형이라고 하니까 뭔가 저는 얼굴, 뭐 몸 이렇게만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들었는데 이게 신경을 성형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정확한 이제 용어가 네. 경막의 신경 성형술이란 말을 쓰는데요. 예. 네. 그림과 같이 사진 보시면요. 예. 그림과 같이 요 손에 들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그 기구가 되겠는데요. 예. 이 카테터를 이용해서 신경과 디스크 사이 이쪽을 이제 카테터가 뭐죠? 카테터가 이제 가느다란 관을 얘기하는데요. 그 내시경 같은 관. 그렇죠. 예. 그 관을 이용해서 이제 염증 있는 부위에 예. 약물을 주입을 해주고 저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척추 밑에 보면은 꼬리뼈, 꼬리뼈 있는 데서. 이제 천추라고 하는데요. 예. 거기 꼬리뼈 구멍을 사이 내가지고요. 구멍, 원래 있는 구멍을 통해서 예. 들어가게 되고요.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위에 예. 유착된 부위를 이제 박리를 해서 그거 어떻게 봐요? 그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예. 이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엑스레이 영상, 엑스레이를 예, 보면서 보면서 들어가는군요.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네. 간단하게 예. 치료를 어느 할 정도나 수 있습니다. 들어갑니까? 한 몇 센티미터 정도? 한 보통 10에서 한 네, 거기서 보통 한 길이로 잠깐만 재봐도 한 10cm는 안 넘을 것 이 같은데. 길게는 한 2-30cm까지 그렇게까지 올라갑니까? 아. 예. 그렇군요. 그럼 신경 성형술을 받은 사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네. 네. 사례, 치료 사례를 좀 보여주시면. 치료 사례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나오네요. 나이 45세고 여자분이신데 네. 진단은 협착증이라고 되어 있고요. 디스크도 약간은 예. 이제 튀어나온 정도고 이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신경 성형술을 통해서 치료를 한 사례가 되겠고요. 네. 치료하고 나서 굉장히 증상이 호전되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좋아졌네요. 그러네요. 예. 네. 예.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굉장히 확연하게 좋아졌다. 뭐 이런 예. 얘기죠. 네. 그 약물로 그러니까 그 염증 부위를 그렇죠. 없애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유착을 박리하면 주변에 이제 혈류도 좋아지면서 좋아지면서 아,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군요. 심한 경우에도 그렇게 합니까?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효과가 예. 적기 때문에 예.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좀 덜한 경우에 하는 심하지 거군요. 않은 초기 디스크에 초기 효과가 디스크. 예,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자, 허리 아프신 분들 보면요. 대충 두 가지로 나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그 병과 그다음에 디스크 그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은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사진 있는지 보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나오네요. 척추관의 단면을 예. 왼쪽에 이제 보시는 사진은 척추관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이 주변의 관절 주변에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석회화되면서 이 신경관이 좁아지는 이런 증상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좁아지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이 탈출해 갖고 신경을 누르는 거고
척추관 협착증은 말 그대로 척추관이 좁아져가지고 관이 좁아지면서 그 신경을 또 누르는 그런 걸 얘기하는군요. 네. 예. 그런데 말이에요. 증상은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다 허리 아픈 거 아닙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예.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이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느끼시는 증상을 토대로 사진을 보면서 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네네. 허리 디스크 대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두 분 다 어쨌든 아프신 거는 같은데. 네, 예. 네네네. 왼쪽이 허리 디스크 환자인데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이제 통증이 심해지고 오른쪽 협착증 환자는 허리를 굽히면 오히려 편해지는 이런 이제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노인들이 허리 굽히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허리 굽고 이렇게 다니시는 예. 분들은 협착증이 협착증. 있어서 협착증이 있어. 그런 꼬부랑 경우도 할머니. 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그 원인입니까?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아, 네. 예. 또 하나 이제 허리 다리가 예. 함께 아프면 예, 예. 디스크를 의심할 수가 있고요. 예. 네. 허리보다는 주로 엉치나 다리 쪽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협착증을 좀 아니 더 의심할 협착증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허리가 안 아파요? 협착증은 되게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허리 통증보다는 다리 증상을 좀 더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네. 허리가 원인이에요? 네. 참 별일 다 보겠네. 아니 허리가 아파야지 허리도 협착증. 그러니까요. 예. 또 디스크 다음 다음 그림으로, 사진. 예. 네. 다음 원인으로 한번 가보시죠. 또 디스크 환자는 앉으면 예. 허리가 아프고 걸으면 좀 더 편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 예, 그렇군요. 협착증은 걸으면 아프고 앉아서 쉬면 편해지는 이런 증상을 걷지도 나타내게 됩니다. 못하시네 노인들이. 네, 가다시다 하는 게 그래서 협착증입니다. 가다시다 하나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심하다는 분들은 100m 못 가서 100m 가서 네, 쉬고 하는 경우가 지팡이 있습니다. 짚고 100m 가다가 쉬시고 그러시는군요. 아, 잘 못 걸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예. 누워 계실 때 네.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되면 예. 디스크 환자들은 굉장히 통증을 느끼는데 아, 협착증 환자는 별 통증을 느끼질 않으세요. 그렇습니까? 여러 증상이 차이가 나는군요. 네,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디스크인지 네. 협착증인지 이거는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허리가 아픈 게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다리라든가 이렇게 발목으로 통증이 내려가면 협착증. 협착증. 네. 그다음에 걷는데 지장이 없으면 디스크. 디스크. 그다음에 걷기가 힘들다. 힘들면? 그러면 협착증. 그리고 또 있죠? 다리. 예,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으면 협착증. 네. 디스크 환자들은 못 들어 올리죠, 그죠? 그러니까요. 예, 네. 아, 그렇다고 보면 되겠군요. 자, 예. 이런 집에서도 시험을 해보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예. 이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한번 해보시면서 그러게 집에서 네, 자기가 원인이 뭔지 그러니까요. 알고서 치료를 받는 게 훨씬 좋죠, 그죠? 맞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하는 걸 먼저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렸고요. 예. 하지만 이렇게 자가 진단으로 끝내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 치료받아야죠. 하루빨리, 그럼요. 예.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고주파 수액 성형술로 넘어가 볼게요. 예. 아까 말이 신경 좀- 성형술이었는데. 네, 말이 좀 어려운데 네네. 수액, 디스크 안에 수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아, 그 디스크 수액, 안에 그렇군요. 바늘을 찔러서 예. 고주파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쪼그라뜨리는, 쉽게 말해서 감압을 하는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디스크가 터지지 않은, 또 딱딱하지 않은 소프트 디스크, 이런 디스크가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때 좀 더 좀 쉽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때 치료가 가능하시다고요? 이거 디스크가 허리 아픈 거죠, 이것도? 이것도 아프긴 이제 아프죠? 같은 이제 디스크의 치료 예.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 보통 약물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가 아니고 예. 이거는 직접 디스크 안에서 예. 열을 가해서 이제 응축을 시키는 왜 이런 방법. 왜 그 팽창을 해야 합니까 스스로? 디스크가, 디스크가 뭐 이렇게 뭐 예. 터질 지경이 된 거예요? 예, 약해지면서 밀려나온 디스크가 있으니까 예. 그거를 이제 감압을 해서 예. 신경을 풀어주는 예,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커진 게 좀 작아지겠군요. 그렇죠. 네. 근데 고주파를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감압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허리 디스크보다는 사실 목 디스크에 조금 더 이제 부피가 작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요. 그 고주파를 이렇게
무슨 뭐 바늘로 집어요 없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디스크까지요?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예. 실제로 디스크 안에다가 침을 찔러서 예.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됩니다. 고주파라 그러면 온도가 좀 높을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이제 저온 고주파라 그래서 아. 온도는 예. 높지 않게 해서 주변 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안전한 그런 치료 방법이 저온이라면 몇 도쯤? 보통 100도 아니죠. 안에서. 네. 100도 아니래도 지금 D일 거 아닙니까? 딴 조직이. 이제 영상을 그것만- 보고 하기 때문에 아, 안전하게 보면서요. 시술. 그 부위에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주변에는 예. 온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것도 사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원장님. 예. 여기 사진 보시면요. 네. 예. 사진 한번 볼게요. 예. 여기 이제 목 디스크 환자인데 이번 예. 앞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디스크를 응축시키는 이런 이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목 예. 디스크 환자 네. 예. 사례였군요. 예, 그랬군요. 네. 예. 터지지 않은 디스크,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말이에요. 네. 그 여러 증상이 합쳐진 분들 있잖아요. 어. 디스크에다가 협착증하고 같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분들도 이 고주파 성형술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번 재발한 디스크라든지 예. 또 협착증이 동반된 디스크라든지 예. 또 척추가 좀 불안정하다든지 예.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감압과 기구 고정까지 필요한 예. 큰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요. 예. 네. 척추 5번,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뭘 박았네요. 네, 오. 여기 나사못이라고 해서 예.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서 예. 재발이 안 되게끔 이제 기구를 고정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그지 그 척추를 아주 고정을 해버렸군요. 말 그대로 고정술이네요. 정말. 그럼 저 사람은 허리 굽히지도 못하겠네요. 저도. 아무래도 이제 운동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음. 그러면 저렇게 하게 되면은 그 통증도 줄고 그다음에 디스크 터지지도 않고 모든 그런 걸 이제 예방하는 장점이 겁니까? 있습니다. 그 척추가 좀 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저런 건 안 되겠네요. 그러게요. 뼈가 약하신 분들은 예. 고정술 하기는 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환자마다 증상이 다르고 예. 또 뭐 뼈가 약해서 그러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그렇죠. 다르기 케이스가 때문에 많죠. 판단을 하시고 또 예. 가장 적합한 시술로 권해서 시술을 예. 실시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허리 디스크 치료법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은요. 전화 얼른 들어주세요. 02-318-6575, 02-318-6575번으로 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 누르시고요.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허리 디스크 하면 말이죠. 네. 수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술에 대한 두려움, 또 수술이 부담감, 또 이게 날까 재발할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걱정도 많고. 네. 그런데 그 수술이 말이죠. 요즘은 그렇게 큰 수술이 아니라면서요. 좀 작은 수술로도 지금 수술을 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예.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절개 부위를 최소화해서 근육 손상이라든지 출혈을 적게 해서 예. 회복을 빠른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예. 사진과 같이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그 디스크 수술뿐 아니고 여러 가지 협착증 그리고 기구 고정 이런 여러 가지 수술을 같이 동시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나 째고 들어갑니까? 수술은. 보통 한 마디 수술할 경우에는 예. 1.5cm 정도, 그 정도 이제 절개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회복이 이제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1.5cm를 저희 그 절개를 한 다음에 밑으로는 어느 정도 그거 한 5cm 이상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이제 환자분의 이제 근육량에 따라서. 따라 좀 달라지겠죠. 예. 그런데 거의 들어가 가지고 현미경으로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니까 현미경으로 충분히 확대해서 가능합니다. 봅니까? 예. 그럼 1.5m면 손이 이게 어떻게 한 손으로 합니까? 그러게요. 한 손으로 하면 어때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술이 이제 예. 테크닉이 조금 필요한데요. 예. 그런 게 이제 전문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숙달된 예. 전문의들이 이제 수술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안전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예. 기자님께서 왜 그러시냐면 너무 짧아서 그렇죠. 예, 그 너무 1.5. 저기가 아니 두 손으로 그걸 어떻게 들어갈까? 요만한데 막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는 건
보는 건 뭐 잘 보이니까 그렇게 하겠는데 어떻게 뭘로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그 수술 기구가 어떻게 기구가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일단 뭐 피가 나니까 지혈하는 이제 기구도 있고 네. 예. 디스크를 절개하는 이제 나이프 칼이라든지 뭐 이제 잡아 당기는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해서 하는데 예. 워낙 네. 기구가 좋아져서 요즘에는 군요. 예. 하긴 그 거기 가보면 하여튼 대장간 같더라고요. 뭐 별게 다 있어요. 뭐 망치도 있고 톱도 있고 다 있어요. 수술하면요. 신기하네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 가격이 거의 한 100배. 그죠? 그 망치 의료용. 하나에 망치 하나에 그렇죠. 뭐 몇백만 원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게 또 아픈 곳을 예. 다 고쳐주고 그럼요. 안전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발전했겠습니까? 네. 기구들이요. 예, 예. 기구도 그렇고 뭐 예.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기술도 그렇고 그럼요. 그렇죠? 기술도 많이 네. 발전했죠. 예. 자, 미세 현미경 수술이 있고요. 내시경 제거술이 있습니다. 이게 얼핏 볼 때는 약간 좀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말로는 차이점이 뭘까요? 현미경, 내시경.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뭔가 예, 경 예. 다 예. 그 접근 방법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접근. 네. 그래서 미세 현미경 수술은 디스크 바깥에서 주변 예. 조직을 확인하면서 수술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예. 네. 내시경 치료는 디스크 안쪽에서도 이제 치료가 가능한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절개 부위가 조금 더 작아지는 이제 장점도 있고요. 예. 그러면 앞에서 미세 현미경 봤으니까요. 예. 이제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요걸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진 준비돼 있나요? 네, 네.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궁금합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네. 사진을 보시면 예. 네, 네, 나오네요. 기구를 이제 보시면 이 관이 있는데 이게 예. 이제 내시경이 되겠고요. 어디서 들어갑니까, 그건요? 보통 이제 통을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보통 척추 뼈랑 뼈 사이에 예. 구멍을 통해서 이 통을 넣고 그 예. 안에서 이제 조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현미경 수술보다는 좀 시야가 좁고 이제 단점이 좀 있는 이제 적응증이 좀 좁지만 예. 출혈이 적고 예. 절개 부위가 더 작기 때문에 장점도 이제 많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 절개 부위가 더 작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의 원인과 치료 방법, 지금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이쯤에서 시청자 한번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예, 연결돼 예, 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허리뼈 있지 않습니까? 네. 허리뼈 왼쪽으로 쏙 들어간 데 있죠? 허리뼈 왼쪽으로 쏙 들어간 데가 어딥니까? 예. 밑에 으름치뼈 위에 네. 이렇게 누르면은 엉치뼈 허리 위에. 중앙이, 그러니까 허리 중앙이죠, 중앙. 아, 가운데요, 아. 가운데. 예, 네. 예, 거기 이렇게 누르면은 옆구리 이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데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네. 예, 예. 그쪽이 왼쪽이 많이 아픈데요. 그쪽보다 그쪽에서 왼쪽. 왼쪽. 이요 허리죠, 허리. 예, 예. 예. 네. 병원엔 가보셨고요? 안 가봤어요. 언제부터 아. 그렇게 아프세요? 아니, 이제 오래되긴 됐는데, 네. 예. 뭐 그렇게 되게 아프질 않아서 안 갔는데, 예. 네. 요즘 조금 좀 더 아픈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상의 드리는 건데. 아니, 어떻게 아프세요? 그러게요. 어떤 때 주로 아프세요? 뭐 가만히 있을 때, 걸을 때, 뭐 앉아 있을 때 어떤 때 아프세요? 이렇게 눌러놓았을 때도 많이 아프고, 예. 누워 있을 때도. 걸을 때도 좀 아프고, 예. 네. 뭡니까? 응치뼈 있지 않습니까? 예. 안 그렇더니 요즘 또 거기까지 슬쩍슬쩍 아프네요. 아, 그렇습니까? 엉치뼈까지. 다리로 이렇게 쭉 뻗치는 거 뭐 이런 건 없고요. 아, 있죠. 그런 것도 있고요. 다리로도요? 예. 네. 이 대강 들으셨죠? 네네. 선생님. 말씀하신 예. 증상들을 봐서는 예. 척추관 협착증 초기 증상이 아닌가 좀 예. 의심이 되고요.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목소리가. 예. 그리고 허리가 주로 더 아프신 것 같은데 예. 주로 예. 이제 협착증 초기에는 이제 관절 주변에 염증이라든지 관절 주변에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그
그 관절통이 주로 나타나는데 예. 이게 심해지게 되면 신경관을 누르기 때문에 다리 증상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네네네. 그 다리를 한번 올려 보시든가. 예? 예, 다리 이렇게 얼려도 얼려지죠, 다. 그게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협착증이지. 그 걷다가 너무 아프시든가.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죠. 많이 걸으면 가다가 많이 쉬어야죠. 걸으면? 쉬셔야죠. 예. 그 아니, 허리를 굽히면 좀 안 아프지 않으세요? 그런 적도 있죠. 협착증 초기 네, 증상인 것 증상이. 같은데 초기에 바로 잡는 게 좋죠. 더 아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네, 일단 병원에 그러면 오셔서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예. 전문 말씀해 병원에 주시죠. 예.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네. 시청자분. 아니, 네네. 여보세요? 네네. 지금 선생님한테 찾아가려면 그러시군요. 저희가 방송 후에요. 예. 더 자세한 정보 예. 도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방송 뒤에 전화를 좀 주시고요. 네. 끝까지 예. 시청해 주시고요. 그 신경외과 전문의라든가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가면 네. 요즘 뭐 척추관 협착증 초기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많은데 여기는 시골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예. 저희가 방송 후에 도움 드릴게요. 예. 방송 후에 네. 다시 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시골에 사신다고 이렇게 직접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병원이 이렇게 많지 않은 곳에 사시는 분들이 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노인들이 대부분 다 시골에 살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할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이 좀 도움을 주셔서 그럼요. 좀 좋은 병원을 이렇게 모시고 가면 참 좋겠네요. 네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 내시경 수술의 그 장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사진 보면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수술에 비해서 예. 절개 범위가 보통 5mm 이하로 작고요. 예. 유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5mm요? 예. 야, 따라서 엄청 이제 작군요. 예. 치료 후에도 허리 근육통이 거의 없게 되겠고요. 척추 관절을 보통 이제 수술할 경우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증도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불안정증이 뭐예요? 척추가 흔들리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수술하고 났는데 허리가 흔들려요? 보통 이제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면 예. 그 주변 조직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관절을 좀 다치게 한다든지 관절 잘라낼 경우에 불안정증이 새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예. 아까 기자님께서 1.5cm라고 그거에도 굉장히 놀라셨잖아요. 그러게 저희 둘 말이에요. 다. 그 5mm 근데 네요. 5mm라고 하니까 예. 아유 뭐 이건 정말 예.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술이나 시술의 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완한 그런 방법이 그렇죠, 아닐까 그렇죠. 이런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예. 사례를 좀 보여주실까요, 원장님? 네. 내시경 수술의 치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 다음으로. 38세 분 네. 왼쪽 사진이 치료 전 사진인데 이 까만 덩어리가 터진 디스크가 되겠고요. 하얗게 보이는 신경 통로 쪽으로 이렇게 예, 막혔네요. 파열돼서 흘러내린 예, 디스크가 되겠고 흘러내렸군요. 예. 단면을 보면 이게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 예. 신경을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예, 예. 내시경으로 이제 치료 후에는 깨끗하게 신경이 풀린 요 사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런 환자의 경우는 치료하고 나면 바로 통증이 없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사라집니까? 네, 그럼 많이 바로 회전되시죠. 걸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요? 마취 풀리면 바로 걸으시죠. 같이 그래요? 풀면 바로 우와. 세상에 딴 세상이 찾아온다고 많이 그러는데요. 만족해 하십니다. 예. 네. 그럼 퇴원은 어느 정도? 입원은 어느 정도 했다? 내시경 수술은 당일날도 퇴원 가능하십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당일날 퇴원한다고요? 보통 이제 마취를 이제 국소 마취나 부분 마취를 하기 때문에 참 제가 가능합니다. 처음에 그 취재할 때는 그 3달 입원, 예, 3달 입원했었는데 허리 수술하면. 예, 허리 수술하면 언젠데요? 그게 이제 90년대 초, 80년대 말 그때만 해도 한 번 허리 수술하고 석 달 석 입원. 달. 그러니까 사람이 엄둘러 못 냈죠. 근데 그러다가 입원 없이. 점점 하다가 이제 입원 없이 그냥 그러니까요. 당일 수술하고 퇴원을 한다니 참 혁명이네요, 혁명. 맞습니다. 예. 사례가 좀 더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네. 다음은 남자 41세 환자분인데 예. 이분은 이제 디스크가
흘러내리지는 않고 안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돌출이 된 디스크가 예. 사진 튀어나왔군요. 왼쪽에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이쪽 신경 안쪽으로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예. 마찬가지로 내시경 치료를 해서 예. 안쪽으로 디스크를 제거를 해서 이제 신경이 많이 풀어진 네.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재발은 안 합니까? 재발되는 경우가 통상 이제 한 5% 정도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예. 뭐 어떤 치료를 거의 해도 뭐, 크게 차이는 없다고. 예, 5%라면 뭐 네. 다른 치료하고 크게 차이는 예, 없다고 크게 차이는 보겠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100분이 이 수술을 받으시면 한 5분 정도. 예, 예. 그건 뭐 다른 치료에서도 그런 그러니까요. 통계가 볼수 나오니까. 있는.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사례가 또 있죠? 네. 예. 이분은 이제 바깥쪽으로 예. 이제 디스크가 파열이 됐는데 아, 심한 경우가요?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튀어나와도 신경이 또 눌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시경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오른쪽 사진과 같이 예. 신경이 잘 세 풀어지는 분 중에 이분이 제일 그 심한 경우가 되나요? 증상은 이 사진이 제일 심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어느 정도 증상이 나옵니까? 보통 잘 못 걸으시죠. 네. 걷지도 못해요. 누워 있을 때도 한쪽으로만 이제 음. 누워 계시고 바로 눕기가 힘드실 정도로 예. 이렇게 통증이 심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례로 보여주신 분들 중에서 30, 40대예요. 30대가 2분, 그러게 40대 말이에요. 초반이 예, 예. 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디스크가 젊은 사람들이 많으네요. 왜 그럴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네요. 앉는 것 때문에 그러신다고 음. 그러는데 앉지 말고 좀 서서 좀 운동 좀 많이 하시고 운동 부족도 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게요. 자,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은요. 저희 문을 얼마든지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02318-6575번 전화 활짝 열어놓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요.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자, 문자 하나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보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보여주시죠. 025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고등학생인데요. 5개월 전 허리가 계속 아프고 오른쪽 엉치가 저려서 병원에 갔더니 4, 5번 디스크가 터졌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신경주사 맞고 지켜보자 했는데 6개월 동안 계속 아프면 내시경 수술을 권하시더라고요. 재발될까 무서운데 내시경 수술은 어떤가요? 예. 고등학생이. 아이고, 어떡하나. 참. 그러게요. 아니, 이 디스크가 터져갖고 6개월째 진전이 없다고 하는데 참 재발률에 대해서 걱정을 했네요. 네. 어떻습니까? 우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 보존적인 치료 예. 우선 시도해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리고 같이 신경 주사를 먼저 시도해 보고 예. 증상이 지속되면 가능하면 이제 부작용이 없는 내시경 치료가 도움이 될 텐데요. 예. 일단 재발을 걱정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상은 5% 정도 재발률이 있고 다른 치료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시도를 해볼 만합니다. 예. 근데 꼭 수술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비수술적 어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고등학생이니까. 잘하는 좀 더 잘할 텐데. 디스크 상태가 예. 정상 디스크에 가깝기 때문에 예. 수술 안 하더라도 흡수가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수술로. 예. 그렇다면 뭐 성장에는 뭐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하면. 네, 큰 장애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정말 우리 학생들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지만 그렇죠. 너무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예, 너무 그렇죠? 그 고통 말도 못하죠. 맞아요. 예. 예. 학생분들도 허리 건강에 좀 예.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럼요.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자, 내시경 수술의 경우에 주의해야 되는 사항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또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네. 사진 보면서 제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내시경 수술 금기라고 했는데요. 금기. 일단 치료의 결과가 좀 좋지 않은 경우는 척추관 협착증. 그러니까 협착증은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진 조직이라 내시경으로 치료할 때 충분한 감압이 디스크만 예. 제거했을 때 감압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안 좋군요. 예. 또 척추 불안정증이 있는 경우에도 예. 마찬가지로 불안정증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이 좋지 않다고 아까 볼 수 있겠습니다. 불안정증이 흔들리는 흔들린다. 증상. 허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허리가- 기둥이 흔들리면 맞아요. 그 안 집이 되죠.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네, 어떤 게 있나요? 이거 워낙에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오면 네. 이제 마미 증후군이라고 마미? 소대변 이제 장애가 오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일단 충분히 그 확장을 시켜놓고 뼈를 제거하고 디스크를 제거하는 게
결과가 좋겠습니다. 예. 네. 요즘 그 최소 침습 뭐지 치료법 들어봤어요. 최소 네네. 그런 거 받는 경우도 많고 네. 그걸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예. 그걸 또 물어보시는 그 문자가 있네요. 문자 문자 하나 보겠습니다.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자 상담 들어와 있을까요? 문자 하나 보여주시죠. 문자 들어왔다고 하는데. 예. 네네네. 3935님이 보내주신 문자. 9144님의 문자네요. 9144님? 네, 아, 제가 한번 이거 죄송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5개월 전 신경성형술 받은 후 좋아지지 않아서 신경차단술 2번, 감압술 1번을 받았는데 결국 최근에 내시경 수술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제발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근데 이분은 도대체 수술을 몇 번 아, 하는 겁니까? 완전 허리 완전히 뭐 고통이 뭐 어떡해요. 엄청날 것 같네요.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번 치료를 하셨는데요. 네. 예. 이런 경우에 그 치료 주변 조직 관절이나 근육에 손상이 많이 와서 회복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치료 후에 적절한 이제 운동이라든지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예방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예.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요. 예. 신경차단술 2번, 감압술 감압술 1번, 한번. 뭐 5개월 전에도 신경성형술 예. 받으셨고요. 내시경 수술 최근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지금 노력을 하셨는데 예. 이 중에서 감압술 얘기는 오늘 저희가 못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사진을 그렇죠? 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압술 이게 무슨 방법일까요? 사진 이 보여주시죠. 말은 이제 정확한 용어는 이제 후궁 감압술이라고 해서 네, 척추 뚜껑 뼈를 예. 확장을 시켜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 왼쪽 사진과 같이 이렇게 협착증으로 인해서 신경관이 좁아진 경우에 예. 뒤쪽에 뚜껑뼈를 열어줘서 예. 신경관을 이렇게 크게 확장을 시켜주는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신경관이 넓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간단한 이제 수술이기 때문에 요 예. 다음 날 퇴원해서 일상생활 가능한 이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것도 또 간단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미세 현미경 수술이 참 다양하네요. 이거 말고도 또 있나요? 그러게요. 네, 미세 현미경으로 할 수 예. 있는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디스크 제거하는 방법부터 그랬죠? 해서 예. 방금 협착증 수술, 예. 그리고 감압술. 예, 척추가 흔들리는 그러니까 예. 불안정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런 경우에 기구를 고정하는 경우에도 유압술도 같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예. 이제 장점이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디스크가요. 예. 보통은 그냥 허리 디스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있다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급성이라고 하죠. 갑자기 예.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변에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법이 효과적일까요? 가능하면 보존적 치료가 좋겠지만 워낙 예. 심한 경우에는 우선 디스크 파열된 부분만 제거를 하는 방법이 네. 좋겠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내시경적 추간판 절제술 네, 네, 사진 보시면 나오네요. 이렇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네. 터진 디스크를 이렇게 제거하는 사진이 되겠고요. 네, 국소마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 퇴원해서 정상 생활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중증 디스크 아주 굉장히 심한 디스크 환자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치료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사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중증도 많으세요, 정말 그럼요. 주변에. 네. 예, 참다가 오시니까 그래요. 그럼요. 예. 첫 번째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인데요. 예. 사진과 같이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와서 그 디스크를 인공 디스크로 치환한 사진이 되겠고요. 장점은 정상 디스크처럼 예. 움직이는 이제 각도가 조절이 돼서 이렇게 앞으로 숙일 때나 젖힐 때 운동 장애를 적게 유발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야, 그렇군요. 네. 예. 두 번째 척추 유압술은 네. 척추 전방 전이증, 추간공 협착증,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이런 질환들에 있어서 예. 기구를 이제 고정해서 척추를 유압하는 그런 이제 수술이 되겠고요. 예. 네. 사진과 같이 요즘은 이제 절개 부위를 최소화해서 기구를 또 고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유압술도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 요 사진은 여기 흉추 12번이 되겠는데요. 네. 뼈가 하얗게 보이는 여기 예, 골절이 예, 예. 생긴 건데 아이고 골절까지 생겨. 네. 연세 드시면 특히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골다공성, 이제 압박 골절이 생기는데 오른쪽 사진과 같이 이렇게 뼈 시멘트, 그래서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하는데 시멘트를 삽입을 해서 그렇군요. 네, 예.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당일 퇴원 가능하신 예. 치료 알겠습니다.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 자,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정말 알아봤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또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 예방이죠. 운동 뭐가 그럼요. 있을까요? 예. 어떤 게 있나요?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평소에 이제 좋은 자세라든지 네. 예. 습관 중요하고요. 운동은 우리가 걷기라든지 수영 이런 유산소 운동을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예. 그와 같이 꾸준한 걷기로 허리 근육을 강화하고 예. 등산 좋아하시는데 하산할 때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네. 있겠고 예, 맞습니다. 수영은 이렇게 자유형과 배영이 허리에 예, 좋다고 예. 이제 알려져 있고요. 또 웨이트 트레이닝, 볼링, 탁구, 테니스 이런 좀 과격한 운동들은 충분한 스트레칭 후에 시행하시는 것이 스트레칭이 중요하군요.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예, 척추 전문의 이학선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